대전 중구의 한 골목은 오래된 도시의 주름처럼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큰 길에서 두 블록을 꺾어 들어가면 간판 글씨가 반쯤 바랜 작은 가게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세탁소, 철물점, 그리고 맨 끝에 도윤 인쇄소가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는 늘 옅은 잉크 냄새가 흘러나왔고 안쪽에서는 기계가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골목까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 골목에서 가장 오래된 소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박도윤은 기계 앞에 선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잉크가 묻어 있었고 그것이 굳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닦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은 기계를 향하고 있었지만 실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스위치를 다시 눌렀습니다. 기계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전 10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납품용 전단지 500장, 동네 학원 시간표 인쇄, 오후에는 결혼식 안내문 샘플 작업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공간에는 기계 소리 대신 아무것도 없는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 번 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기계와 함께한 시간이 15년이었습니다. 박도윤이 처음 이 인쇄소를 차린 것은 3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고 아내 혜진의 뱃속에는 막 서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작은 인쇄회사에서 5년을 일하며 모은 돈과 장인에게서 빌린 돈을 합쳐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 돈이 전부였습니다. 기계를 들여놓던 날 그는 혼자 가게 안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기계를 쓰다듬었다는 말은 과장이겠지만 손바닥으로 측면을 한번 짚어보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15년 동안 기계는 한 번도 스스로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고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롤러가 휘어진 적도 있었고 잉크 공급 라인이 막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전문 수리업체를 부르는 대신 스스로 부품을 분해하고 매뉴얼을 펼쳐놓고 밤을 새워 손을 놀렸습니다. 손재주 하나는 타고났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이 기계 앞에서 여러 번 증명했습니다. 기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는 잠깐 숨을 내쉬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한 감흥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기계를 아꼈던 것은 기계가 그의 가게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의 하루는 늘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 반이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기계를 예열하고 전날 받아둔 주문 목록을 확인하고 잉크 잔량을 점검했습니다. 혜진이 싸준 도시락은 낮 12시 이후에야 펼쳤습니다. 저녁은 대개 8시나 9시에 퇴근했고 집에 돌아가면 서진은 이미 제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몇 년이고 이어졌습니다. 서진이 중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학교 행사 포스터를 아버지 가게에서 뽑아오겠다고 했다가 친구들 앞에서 멋쩍어 했다는 이야기를 혜진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도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하던 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원래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을 혜진에게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좋은 것이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도윤 스스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족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꺼내는 것이 무언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가게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새 상권이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큰 길 코너에 대형 프랜차이즈 인쇄 매장이 생겼습니다. 간판은 밝고 넓었으며 유리창 안으로는 최신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매장 앞 현수막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당일 출력, 전국 최저가. 처음 그 현수막을 보았을 때 도윤은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경쟁이야 늘 있어 왔고 자신은 오래된 단골들이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주문 건수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단골이라고 생각했던 거래처들이 하나씩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떤 곳은 정중하게 문자를 보내왔고 어떤 곳은 그냥 조용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임대료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지난달에 5만 원이 올랐습니다. 도윤은 그 사실을 혜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기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옆면 패널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내부 부품들이 조용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눈으로 훑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보아왔던 구조였지만 오늘은 낯설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게 유리 너머로 대형 인쇄 매장의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주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납품 기한은 오후 5시였습니다. 기계가 지금 당장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처음으로 납품 기한을 넘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기계 아래쪽을 살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잉크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닦을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닦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공구함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계는 결국 그날 오후 늦게야 다시 돌아갔습니다. 원인은 급지 롤러 안쪽에 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얇은 전단지 용지가 반쯤 구겨진 채 롤러 축 사이에 끼어 있었고 그것이 센서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고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아내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계 아래를 들여다보고 패널을 2군데 더 열고 손전등을 들이대고 나서야 겨우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납품 기한은 30분을 넘겼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은 이번 한 번은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짧게 사과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그는 잠시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다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혜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이미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식탁에 모인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어색해졌는지 그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혜진이 국그릇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좀 늦었네. 기계가 말썽을 부렸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혜진은 더 묻지 않았고 도윤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숟가락을 들면서도 휴대폰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잠시 조용히 밥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아빠, 이번에 미술학원 등록해야 해요. 서진이 화면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감정을 담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이미 여러 번 꺼낸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이번 달 임대료, 기계 부품 비용, 다음 달 공과금, 수입은 지난달보다 또 줄어 있었습니다. 미술학원 등록금이 얼마인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짐작이 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안 될까?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식탁의 공기가 그 말을 기점으로 달라졌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 눈 안에는 놀람보다 예상했다는 빛이 먼저 보였습니다. 항상 조금만 기다리래요.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낮고 단단했습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삼켜온 말을 꺼내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가게 많이 힘들어? 그 물음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 입에 넣었습니다. 씹히지 않는 밥알이 목에 걸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게 닫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오히려 크게 닫힌 것보다 더 오래 남았습니다. 혜진은 설거지를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보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켜두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조용한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혜진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 앉았지만 말은 바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서진이 수시 준비해야 하잖아. 혜진의 말은 조용했습니다. 나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알아. 이번 학원은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선생님이 2학년 2학기 전에는 들어와야 한다고 했대.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잠시 기다리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 이번 달부터 근무 시간 좀 늘려볼게. 마트 쪽에서 풀타임 자리 하나 생겼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힘든 거 알아. 근데 나한테는 말해줘도 돼. 혜진의 말이 끝났습니다.
도윤은 리모컨을 집어 볼륨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달도 임대료가 올랐어. 5만 원. 언제? 지난달에 통보받았어. 혜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별거 아닌 게 쌓이면 별거가 되는 거잖아. 그 말 이후로 두 사람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으면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흘러다녔습니다. 임대료, 재료비, 전기세, 인터넷 인쇄 업체들의 단가. 그 숫자들은 어떻게 배치해도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혜진이 깰까봐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다시 닫았습니다. 그냥 물 한 컵을 따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늦은 밤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빛을 내리쬐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로 빈 골목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 서서 그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이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항상 조금만 기다리래요. 서진은 그 말을 비난으로 꺼낸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17살이라는 것을 그는 그 순간 다시 실감했습니다. 시간은 가게 사정과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가게를 지키는 것만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그 생각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확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확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바꾸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조용했습니다. 전화기는 오전 내내 울리지 않았고 오후에 들어온 문의 한 건도 단가를 묻다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기계 앞에 앉아 지난달 주문 내역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는 보면 볼수록 나빠 보였습니다. 그래서 접어두었습니다. 창밖으로 큰 길이 보였습니다. 대형 인쇄 매장 앞에는 오늘도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서 잠깐 기다렸다가 종이 묶음을 들고 나왔습니다. 빠르고 가볍게 마치 편의점에 들르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래된 거래처 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0년 가까이 명함과 안내문을 맡겨오던 부동산 사무소였습니다. 담당자는 말을 빙빙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이번에 본사 쪽에서 인쇄업체를 통일하기로 해서요. 개인 거래는 어렵게 됐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도윤은 수화기를 잡은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작업대 서랍 안에는 그 사무소에서 처음 주문을 받던 날의 작업 지시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를 직접 손으로 써내려가는 것이 그의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컴퓨터 파일보다 손으로 쓴 숫자가 더 실감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손으로 쓰는 숫자가 더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달 수입, 고정 지출, 남은 잔고. 세 줄을 쓰고 나자 더 이상 쓸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 달 임대료를 내고 나면 여유 자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는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구청 소상공인 지원 창구를 찾아갔습니다. 혜진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에게는 당연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다는 팻말을 처음으로 걸어두고 버스를 탔습니다. 창구에는 그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이미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더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 서류를 들고 자기 번호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했습니다. 설명도 꼼꼼히 해주었습니다. 저금리 융자제도, 경영 컨설팅 연계, 폐업 지원금 안내. 그 중에서 도윤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하나씩 짚어주었습니다. 융자는 신용 등급이랑 사업기간 보고 심사를 하거든요. 신청은 해볼 수 있는데 승인까지 보통 3주에서 한 달 걸려요. 한 달이요. 네. 빠르면 3주 안에도 나오긴 해요. 도윤은 다음 달 임대료 납부일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2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신청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름을 쓰고 사업자 번호를 쓰고 가게 주소를 썼습니다. 볼펜을 움직이는 손이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류를 내미는 자신이 스스로 어떤 선을 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창구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맑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거기 도윤 인쇄소죠? 졸업식 프로그램 300부 가능하신가요? 종이 2겹으로 접어서 앞뒤 인쇄요. 목소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어딘가 급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 상태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며칠 전 롤러를 손본 뒤로 시험 출력을 몇 장 돌려보았는데 미세하게 틀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300부면 무시할 수 없는 오차였습니다. 납기는 물어보지 않아도 촉박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떴습니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골목 입구였습니다. 가게 간판이 저 끝에서 보였습니다. 그는 오래 그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주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도 그는 발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가게에 혼자 남았습니다. 기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손으로 측면을 짚어보았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은 15년 전과 같았습니다. 다른 것은 곳곳에 생긴 흠집과 색이 바랜 도색뿐이었습니다. 그는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패널을 열고 롤러 부분을 천천히 분해했습니다. 손전등 하나를 옆에 세워두고 좁은 공간 안을 들여다보며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기름이 굳어있는 부분을 닦아내고
축이 미세하게 틀어진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나사를 풀고 다시 조이는 것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오래 있었더니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허리를 펴고 잠시 서 있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쉬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무뎌질 무렵 나사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어두운 구석으로 튀어나간 나사를 손전등으로 찾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집어들었을 때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새벽이 가까운 시간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골목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기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마지막 나사를 조였습니다. 손으로 롤러를 한 바퀴 돌려보았습니다. 저항 없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위치 앞에 섰습니다.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울렸습니다. 낮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익숙한 속도로 롤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동이 기계 옆면을 타고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한동안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젖었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었고 닦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기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작업대에 앉아 졸업식 프로그램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험 출력을 한 장 돌렸습니다. 종이가 반듯하게 나왔습니다. 틀어짐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한 장을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기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존심인지 책임감인지는 지금 당장 구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은 기계가 돌아가고 있고 주문이 한 건 있고 내일 아침 납품을 해야 한다는 것만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인쇄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가 종이를 물어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출력되어 나오는 종이를 하나씩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새벽찬 공기가 문틈으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기계에서 나오는 온기가 그것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300장을 다 뽑고 나면 그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밤만큼은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졸업식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친구들과 함께 강당 뒤편 자원봉사 구역에 서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프로그램 책자를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학교 행사 때마다 맡는 역할이었고 특별히 의미를 두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책자는 아침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박스 2개 분량이었습니다. 서진은 박스를 열면서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맡긴 인쇄물이었고 자신이 나눠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서진은 책자를 건네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는 책자들이 금세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잠깐 사람이 뜸해진 틈에 그녀는
남은 책자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펼쳐보았습니다. 표지는 깔끔했습니다. 안쪽 면에는 순서와 이름들이 정갈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글자 크기가 균일하고 접힌 부분도 반듯했습니다. 디자인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작은 글씨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여백안에 다른 내용과 구분되지 않을 만큼 조용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자는 동네 인쇄소 도윤 프린트에서 제작했습니다. 서진은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강당 안에서는 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옆에 서 있던 친구가 작게 말을 걸었지만 서진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도윤 프린트? 그것은 아버지의 가게 이름이었습니다. 간판에 적힌 이름은 도윤 인쇄소였지만 사업자 등록과 거래처 서류에는 도윤 프린트라고 적혀 있다는 것을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명함을 만들면서 혼자 고민하다가 정한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 이름으로 했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그냥 간단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서진은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지금 그 이름이 자신이 들고 있는 책자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자를 손 안에서 한 번 더 쥐었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종이였습니다. 손에 닿는 느낌이 유난히 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갑지 않고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당 안의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걸으면서 그 책자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냥 두고 싶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며칠 전 식탁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기다리면 안 되겠느냐고 했을 때 자신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 말을 꺼낸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닿았을지에 대해서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섰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서진은 창에 이마를 기대지 않고 등을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것인지 생각에 잠긴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진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왔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평소 말투였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책자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위로 오도록 펼쳐두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빠,
도윤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학원 조금 늦게 다녀도 괜찮아요. 말은 짧았습니다. 준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무언가를 결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자신이 이 말을 하려고 여기 앉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덤덤했습니다. 그러나 그 덤덤함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도윤은 느꼈습니다. 그는 책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에 잉크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손을 잠시 바라보았다가 눈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식탁에서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혜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녁 먹을래? 오늘 국 새로 끓였어. 서진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네. 도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자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혜진이 국을 떠서 나눠주었습니다. 서진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도윤도 들었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식탁은 며칠 전과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냥 달랐습니다. 도윤은 국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다시 가게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다시 머릿속을 채우려 했지만 오늘 밤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서진이 그 책자를 들고 온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꺼냈는지, 자신이 가동한 가족에게 얼마나 말을 아껴왔는지, 아껴온 것이 아니라 막아온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버티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가게를 지키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 믿음이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는 지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는 것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버티는 것과 함께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작업대 앞에 잠시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거래처 작업 지시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것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첫 단골 거래처, 처음으로 큰 주문이 들어왔던 날의 서류, 서진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 행사 포스터를 맡았던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볼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 생각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온라인 주문 연결, 소량 맞춤 인쇄, 이 기계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 명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적었습니다. 기계가 옆에서 예열되고 있었습니다. 낮고 고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익숙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도윤은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답이 없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질문들이 전보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간판을 바꾸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업체에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직접 했습니다. 낡은 간판 틀은 그대로 두고 안쪽 시트지만 새로 교체했습니다. 혼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기존 글씨를 천천히 뜯어냈습니다. 오래된 접착제가 잘 떨어지지 않아서 손으로 긁어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새 시트지를 붙이는 날 혜진이 가게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삐뚤어지지 않게 해. 알아. 왼쪽이 조금 낮아. 도윤은 사다리 위에서 각도를 다시 잡았습니다. 혜진이 아래에서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는 방식이 오래전과 비슷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대화였지만 그 평범함이 어딘가 반가웠습니다. 간판이 완성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소량 맞춤 인쇄 전문.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로고가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잉크 한 방울이 번지는 모양을 단순하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 로고는 서진이 그린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처음 간판 이야기를 꺼낸 것은 서진이 학원에서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 간판에 로고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싶다고 혼잣말처럼 말한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잠깐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떤 느낌으로요? 글쎄, 너무 거창하지 않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그날 밤 방에서 몇 가지를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스케치북 한 페이지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3가지 시안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연필선이 가볍고 깔끔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낫겠다. 그는 가운데 것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는 동안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보았지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간판이 바뀐 날 오후 서진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맨 채로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은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이거 로고 내가 그린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자랑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리내어 말하고 싶었던 것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은 간판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잉크 한 방울.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이 가게에 어울렸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해보자. 그 말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윤은 원래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어 말로 만드는 것이 늘 무언가를 내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받는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간판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여러 가지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도윤은 가게 운영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업체와 단가로 경쟁하는 대신 소량으로 세심하게 만드는 주문에 집중했습니다.
10부, 20부, 많아야 50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잘 받지 않는 단위였습니다. 결혼식 소책자, 소모임 행사 안내문, 작은 공방의 제품 카탈로그. 주문 하나의 규모는 작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만큼 단가를 조금 높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느렸습니다. 바꿨다고 해서 바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전화가 갑자기 늘지도 않았고 새로운 거래처가 저절로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지인들에게 입소문을 냈습니다.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색한 일이었지만 그냥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소규모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소식지를 매달 인쇄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부수는 30부였습니다. 크지 않은 주문이었지만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일이었습니다. 서진은 가끔 가게에 들렀습니다. 학원이 없는 날 오후에 들러 숙제를 하다 가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특별히 말을 걸지 않았고 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배경처럼 깔리고 잉크 냄새가 공기 안에 섞여 있는 그 안에서 두 사람은 각자 자기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서진이 작업대 위에 종이를 내려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이 행간 좀 좁지 않아요? 도윤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 여기요. 제목이랑 본문 사이. 그는 화면을 보고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대화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진이 이 공간을 자기와 전혀 무관한 곳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도윤은 그것을 말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간격을 조정하면서 조용히 그 사실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소상공인 융자 심사 결과는 승인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임대료를 내고도 한동안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도윤은 그 통보를 받던 날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융자 됐어. 혜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그 두 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도윤은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혜진이 근무 시간을 늘린 것, 서진이 학원을 미루겠다고 한 것, 융자 서류를 들고 구청 창구에 앉았던 뒤 그것들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어딘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과 함께 버티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간판이 바뀐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진이 가게에 들렀다가 돌아가려는 참이었습니다. 도윤은 작업 중이었고 서진은 가방을 챙기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응, 있잖아요. 나중에 졸업하면. 서진은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미술하면서 여기 작업물 디자인 같은 거 가끔 도와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냥 생각해 봤어요. 도윤은 기계에서 시선을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가방 끈을 고쳐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싫으면 말고요. 그는 잠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대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말이 자리를 잡도록 잠시 두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서진이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골목 쪽으로 멀어지는 발소리가 잠깐 들렸습니다. 도윤은 다시 기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예전이라면 그냥 넘겼을 말을 이제는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면서 도윤은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소량 맞춤 인쇄 전문. 글씨 옆으로 잉크 한 방울이 번지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보니 낮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셔터를 내렸습니다. 자물쇠를 잠그고 손을 바지에 훔쳤습니다. 잉크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자국. 그는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그냥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버티는 것만이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틀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변하는 것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길이 보였습니다. 환하지는 않았지만 어둡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걸음을 늦추지 않고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기계는 내일도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일도 그 앞에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